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은 기해년, 병인월, 을미일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미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은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에서 핵심이 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뭐 간단하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상 당연히 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목 중에서도 양목과 음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양목은 간목에 해당이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림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인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이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회목이라고 합니다. 이 회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개 보면 그냥 풀이라든가 화초 같은 초목 같은 거 있죠? 뭐 잔디라든가 아니면 길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풀 같은 거, 질경이라든가 뭐 기타 꽃을 피우는 것도 해당이 되고 꽃을 피우지 않는 것도 다 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간목과 을목을 나누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뭐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꽃을 피우는 을목 이런 것은 뭐 난초라든가 뭐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꽃을 피우지 않는 것에는 뭐 선인장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기타 예를 산세베리아라든가 기타 허브향이 나는 그런 그, 그 회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 회목이라고 하는 건 뭐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을 것이고요. 꽃을 안 피우는 을목도 있는데 대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놓고 병화나 정화를 보게 되면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꽃을 피우지 않는 뭐 산세베리아라든가 기타의 일단 다른 뭐 회목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뭐 화초 질환으로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약간 사주 국세에 따라서 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넝쿨 식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고 뭐 칡넝쿨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봄에 이렇게 있는 등나무 같은 거 있죠. 등나무 꽃을 피게 되면 되게 향기도 좋고 이쁘죠. 그런 등나무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팔꽃, 분꽃 이런 거는 다 꽃을 피우는 화초들이죠. 뭐 기타 여러 가지 화초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다육식물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뭐 그런 뭐 제가 화초를 키우고 그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뭐 좀 잘 못해가지고 그걸 잘 모르는데 뭐 다육식물이라는 거 하는 것도 요즘 굉장히 좀 인기가 있나 봅니다. 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음목에 해당이 되고 회목 그래서 질환 화초 뭐 이렇게 넝쿨식물 등나무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꽃 아니면 풀 더 나쁘면 잡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하고는 달라서 동량지목을 쓰는 용도가 없다. 을목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동량지목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잡풀 뜯어다가 뭐 기둥으로 세울 리가 없겠죠. 그 연약한 걸 가지고. 그래서 대개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뭐가 꽃을 피우든 꽃을 피우지 않든 그 회목 자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시사철 병화 그 다음에 개수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좋게 잘 될 수도 있고요. 을목이 그렇지 않고 안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저기 민들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들레 꽃이 핀 다음에 어느 정도 민들레 꽃이 이제 다 크게 되면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우주 공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민들레 홀씨가 각자 이제 모체 어머니를 따라서 각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좋은 어떤 땅에 떨어져서 또 제2의 인생, 그 식물로서의 이제 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어떤 홀씨는 양지 바르고 햇빛 잘 들고 습기도 자작자작한 그런 옥토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홀씨는 바위 틈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홀씨는
물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호시는 햇빛도 들지 않는 습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양지가 바른 곳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병화도 충분하게 있고 개수도 충분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반면에 이 민들레 홀씨가 예를 들어서 바위틈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을목이 신월이라 6월 같은 데 떨어졌는데 그 안에 돌틈에라도 습기라든가 약간의 기토 정도만 있으면은 그 을목은 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틈에 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신월, 신중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신월에 태어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습기 없이 바짝 말라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 6월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느 경우에는 습지에 햇빛이 하나도 없는 습지에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거를 계절로 치면은 을목이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임묘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사주가 너무 많게 되면 물이 많게 되면 물이 많고 화가 없게 되면 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 개수가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사시사철에 맞게 배합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뭐 사오 미월은 화항절이기 때문에 화보다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수는 있으니까 월령지체 수가 많이 있으니까 화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인월 같은 경우 임묘 진월 같은 경우는 모강절이니까 뭐 병화개수 그 다음에 신유수랑 금이 왕하니까 이때는 수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화가 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이 왕하게 되면 을목이 금의 극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화가 있은 연후에 수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그 사시사철에 이제 배합을 놓고 보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화와 수 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병화가 될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될 겁니다.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개수가 없을 때 임수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칫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을목이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는 수다 목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을 얻어가지고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방점이 있죠. 용도가 금을 보는 데 있지만은 을목은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금에는 경금도 있고요. 신금도 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건 7살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봐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은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을목 입장에서. 근데 을목이 경금을 보면 좋으냐? 결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을목이 경금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바위 덩어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는데 지지 밑에 금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을목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목이 신금을 보든 경금을 보든 이럴 때는 반드시 화로서 이 금을 절제시키거나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제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신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로 화초의 줄기를 댕공하고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난초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난초라고 하는 게 되게 여리여리하잖아요. 근데 꽃을 한번 피게 되면 되게 향기도 좋고 우아하고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그 화초가 신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애기가 칼 들고 가가지고 장난으로 싹둑싹둑 다 잘라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난초 키우는 사람 대략 난감하겠죠. 그 자기 애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난초 수십만 원짜리 되는 난초는 다 대공이 다 날라가 있고 하면 대략 난감이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콩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약간 새싹이 싹 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을목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새가 와서 부리로 그걸 다 쪼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을목 그 콩이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제대로 못 자라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을목이 금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제어해 줘야 되는데 화로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수로서 화살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수는 화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로서 제하거나 수로서 화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화 진상관격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수가 있은 연후에 금을 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기 때문에 금이 장애가 되진 않지만은 수가 없는 중에 금이 있는 것은 이 금은 목을 반드시 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 금을 봤을 때는 일단 정관이 됐든 평관이 됐든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을목이 경금 맞다고 정관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난감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월령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인월에 해당이 되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춘, 맹춘. 이제 뭐 내가 말을 안 해도 이제 다 나오겠죠. 초봄, 그죠? 그 다음에 한기가 남아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이라고 하는 건 목왕절입니다. 목이 아주 왕성하죠.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왕합니다. 마치 걸록은 아니더라도 걸록격과 같이 이간이 왕하죠. 자, 억부용신법이라고 있어요. 억부용신법이라고 있죠. 억부용신은 뭐예요? 왕한 것은 관성으로서 제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인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억부용신법입니다. 자, 근데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왕하잖아요. 왕하니까 자, 억부용신법만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으로서 을목을 제해하는 것이 맞겠죠. 억부용신법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 화초, 회목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을목을 금으로서 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로서 을목을 인월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줘야 을목이 꽃을 피우고 초춘에 발화하고 성장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을목이 인월이 태어나서 왕하다고 해서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초춘에 새싹이 돋으려고 하는데 서리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서 그 새싹이 얼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억부용신법만 따른다라고 하면 이 경신금 용신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일간의 특성상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명리 이론들도 중요하지만 일간의 특성이 어떻냐, 그래서 일간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의 특성을 뒤로 한 채 억부용신법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일간이 왕하니까 관성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일간의 특성상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절대 금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금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화를 보게 되면 병화를 보게 되면 초춘의 한기도 이렇게 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이 겉으로는 지금 밖에 나가봤을 때 물론 우리 집 철쭉은 꽃을 벌써 다 피고 지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산에 가면은 뭐 남도 쪽에 뭐 개나리가 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내 쪽으로 보면 을목이나 목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고 자세히 보면 이제 작게나마 꽃망울을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신금 을 본다라고 하는 것, 눈이나 설이라든가 내려서 한기를 더 가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꽃몽우리가 생길려다가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해 꽃을 못 피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수 같은 경우 꽃을 못 피우면 그해 결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불용금이라고 조천수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거 특히나 간목 같은 경우 우수전이라고 하면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고요. 을목은 뭐 우수전후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흙도 따뜻하게 해주고 을목의 뿌리와 줄기도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을목이 봉우리도 맺을 수 있고 좀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꽃도 피우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을목이 영활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이제 촉촉하게 자윤한다 그랬죠. 그게 약간 촉촉하게 해서 윤기 있게 해주면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비옥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병화도 용도가 있고 개수도 용도가 있으니까 을목이 잘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는 있고 개수가 없다. 더군다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화국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 화는 왕한데 수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독양불장이라고 합니다. 독양불장. 홀로 양만 너무 강해서 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봄에도 가뭄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가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아. 이것을 춘한이라고 합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요러한 한자로 놓고 보게 되면 춘한이라고 해서 봄추위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요거는 봄 가뭄이 되는 거예요. 봄철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춘한이 들게 되면은 이게 화는 왕한데 수기가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봄에도 모내기 하려면 파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읽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땅에 습기가 하나도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발화가 되지 않죠. 이게 바로 화가 너무 승하고 수기가 없게 되면 이와 같이 또 어떤 새싹도 수기가 없으니까 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발화가 되지 않으니 새싹을 틔울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을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반대로 이렇게 화가 없는데 수만 많아요.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개해 이렇게 있으면 수만 왕하게 되죠. 이거는 물론 인중이 있는 병화가 있긴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양은 없고 수기가 왕하게 되면 이거를 음농습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농습중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물기가 너무 짙어서 습함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쉬운 말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들레오시가 날라가지고 떨어진 것이 어떻게 되냐면 햇볕도 들지 않는 뭐 습기만 너무 많은 우중충하고 습한 그런 데에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도 어떻게 되냐면 콩나물과 같이 을목이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마치 뭐 고사리 같이 이렇게 약간 음습한데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풀이 되겠죠. 그래서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먼저 봐야 될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병화가 있은 연후에 개수를 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개수는 뭐 천간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지지로 자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축토가 있다던가 아니면 진토가 있어서 뭐 진중개수라든가 축중개수만 있어도 뭐 충분히 인월에는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보는 간법이 되는 거고요. 지지로 화국이 형성될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화를 견제해 주는 것이 좋겠죠. 뭐 그것은 이제 사주의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신 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와 개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있는데 인월은 병화를 먼저 존신으로 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윤습 자윤해주면 좋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요와 같은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놓고 보게 되면 자, 병화는 지우고요. 또 지우고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고 인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 되죠. 기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해 한목하는 기본 구조가 되죠. 인해 한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이 을미일이니까 미토가 자리하게 됩니다. 월간에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이거는 투출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사주국수를 놓고 보게 되면 인해가 한목하고 을모가 미를 보면 미에도 뿌리를 두는데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조토에 해당이 되죠. 마른 흙 조토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이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의 뿌리가 되기도 하죠. 물론 병화가 기토를 생주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을목이 왕한 중에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목화 통명도 되죠. 목화 통명도 되고 그다음에 상관이 재성도 생하니까 이거는 상관 생재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국세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일단 인해 한목해서 해중 임수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춘이 인월에는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합하더라도 해중 임수에 촉촉한 습기만 있는 정도라도 뭐 을목이 인월에는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사주국세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주에 금이 없으니까 뭐 을목을 해야 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저는 이렇게 그런 말을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목화토금수를 다 갖추고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조건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갖췄다고 해서 좋은 사주가 아니고요. 목화토금수를 다 갖춘 상황에서 그 갖춰진 목화토금수가 서로 구애됨이 장애됨이 없어야 완전히 좋은 것이지, 목화토금수를 다 갖췄는데 어떤 오행이 병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오행이 없는 것이 더 낫지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모임을 하는데 다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두 갖추려고 해서 다 갖춰 놨더니 그 중에서 또 알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단체보다는 개인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단체를 온전하게 이끌어 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필요하긴 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 어떤 모임이 좋아지는 것과 저 사람을 빼고 단체가 더 단합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사주를 볼 때 오행구족, 물론 오행이 다 두루 갖춰지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오행이 두루 갖춰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좋은 신이 있느냐 나쁜 신이 있느냐, 어떤 신이 혹시 또 특히 용신을 파는 기신 내지는 구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오행 구족했다라고 좋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신은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놓고 봤을 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죠. 근데 또 생시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자, 이제는 한번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놓고 보게 되면 맨 먼저 병자시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병자시가 되면은 자, 지지에 자수가 있죠. 자수가 있게 되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까 제가 미토가 조토 마른 흙이라 그랬죠. 이 미토 옆에 자수가 이렇게 첩신하게 되면 자수가 이 미토를 약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른 미토라 하더라도 자수가 이렇게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마치 습기를 머금고 있는 약간 촉촉한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을목이 이 미토에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을목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죠.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는데 경신금을 써야 되는데 밑으로 금을 생해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미토가 있어요. 근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잖아요. 그래서 조토 생금 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른 땅 금을 생할 수 없는데 이 미토 옆에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게 되면 요 미토가 습기를 이렇게 머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이 마른 건토지만은 습기를 먹고 있는 토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한번 더 세밀하게 볼 때는 이런 것까지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잘 웬만한 데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 보는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이 미토도 약간 습토화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투출하게 되니까 자수가 있게 되고 병화도 이렇게 세력이 있게 되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주가 금이 없어서 나쁜 사주냐, 절대 그렇게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금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죠? 금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어서 사주가 평화국이 형성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인시를 한번 볼까요? 무인시. 자, 무인시가 되면은 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고 인해 한목해서 왕한데 미토에 통근을 하게 되고요. 임목에도 통근을 하게 되죠. 자, 일간이 이렇게 연, 월, 일시로 다 통근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물론 일간도 왕한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활동력도 좋아요. 우리 말로 발이 넓다 그러죠. 인맥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잖아요. 화가.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화란 말이죠.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이면서 발도 넓은 사람인데 재성까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과 어떤 재정적인, 어떤 금전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어떤 능력자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괜찮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뭐 일간도 왕하고 화도 왕하기 때문에 굳이 수가 여기서 더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한 가지 기토가 있는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제이긴 합니다. 정제이긴 한데 을목 입장에서 기토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토이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을목이 감당할 수 있는 톤은 아니에요. 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너무 왕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 수완이라든가 대인 관계라든가 처세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뭐 서주국세도 상관생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 수완 같은 것도 이렇게 좋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자기 능력밖에 많은 재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물적인 욕심은 좀 버리고요. 오히려 인맥을 많이 쌓음으로 해서 인적 재산을 많이 얻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재산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재물은 많이 모을 거잖아요. 되게 보면 재성의 용도가 있으니까. 근데 특히 무토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다 내 돈이 될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적인 어떤 인맥을 크게 쌓는 것이 나의 어떤 인적 재산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양로원에 이렇게 노인분들을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해서 사회사업 내지는 복지사업 같은 거를 하면은 아마도 큰 명예라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운의 향배에 따라서 이제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보다 생각 외로 좀 성과를 크게 보지 않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주 국세 자체는 그렇게 주어진 사주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경진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오행 구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행을 구족한다라고 해서 다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목도 있고요. 목, 화 있죠. 그 다음에 토 있죠. 그 다음에 금 있죠. 수 있습니다. 오행을 다 구족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인월에 태어난 을목은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을목이 인월, 초춘에 태어났을 때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을목의 어떤 싹이라든가 봉우리, 막 튀어나오는 봉우리를 새가 쫓는다든가 설이나 눈이 내려서 얼게 하는 거와 같죠. 근데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설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서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을목이 경금하고 이렇게 일시로 이렇게 있게 되면 서로 탐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간 을목이 시간에서 이렇게 경금을 보게 되면 을경합이 되는데 이것이 합해서 을경합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탐합만 하는 거예요. 탐합. 서로 연애하느라고 서로 뭐예요? 일을
경금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을목도 용신을 돌보고 자기 국세, 자기 가정, 자기 국가를 돌봐야 되는데 탐합하느라고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자, 이거를 오행구족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오행구족이라서 이 사주가 좋으냐?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 경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아주 탁해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금이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사주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오행구족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다른 역학 사이트나 이렇게 보면 일단 오행구족이 돼서 좋다. 근데 그 예시를 든 사주를 놓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오행이 있어서 오히려 그 사주가 탁해지거나 격을 파했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 격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돼도 오행이 구족되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아닌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진식은 사주 이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주가 약간 탁해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신사시가 되면 이제 사화가 있으니까 이제 사주 자체가 약간 조열해지긴 합니다. 그죠? 사주가 자체가 이제 해수를 빼게 되면 완전히 조열해지죠. 그래 이내 간다 하더라도 해중 임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금이 투출한 거예요. 물론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면 금은 약해요. 약하다 하더라도 자 을목 자체도 인월에 태어나면 왕할 것 같지만은 새싹과 같은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맹하라고 그래요. 맹하 뭐 인목도 인월에 태어나면 맹하라고 하지만 이 맹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싹이에요. 새싹 그죠? 쌍맹자잖아요. 싹이 움트러뜨려서 이렇게 나오는 새싹과 같은 것이 이 맹하거든요. 이 맹하에 약한 금이라고 해서 그 새싹을 해할 수 없느냐? 능히 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파극해서 없애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새싹을 이제 농부가 봄에 콩이라든가 깨라든가 이런 걸 다 심어놨는데 새가 와서 쪼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쪼아서 없애버리진 않지만 쪼아 놓으면 어떻게 돼? 그게 제대로 못 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진시가 됐건 신사시가 됐건 좀 이렇게 천간으로 특히 투출한 금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이렇게 달가운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행이 구족해서 구족돼서 서로 장애가 없으면 그만큼 좋은 사주가 없겠죠. 하지만 오행이 구축돼서 오히려 격을 파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병이 되는 실은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진시에서 경금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고요. 신사시에서 신금은 제거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보지 않았던 생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